출력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이러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먼저 암호화, 암호 해석 둘 중에 하나의 메뉴를 선택하게 하고, 저희가 입력 파일명을 입력을 하면 만약에 1번을 선택했을 때는 normal.txt 파일의 내용을, 이게 normal.txt 파일입니다. 내용을 암호화 시켜서 암호화된 파일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암호 해석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security.txt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얘를 읽어서 출력 파일로 recovery.txt 파일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호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암호 해독된 파일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데 사용되어지는 함수 몇 가지 종류를 여러분께 좀 같이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파일 입출력문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암호화 할 때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게 ordinary valu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odd 함수하고 character set에서 chr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dd 함수 같은 경우는 파라고 만약에 문자열을 주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ASCII 코드 또는 유니코드 값을 여기에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캐릭터 셋은 이제 어떤 값을 주게 되면 ASCII 코드 값이라든가 반대로 이런 값을 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문자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두 함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팸이라고 하는 거에 오디너리 값을 num에다가 넣었어요. 넣고 그 num에서 100을 뺀 값을 여기에서 캐릭터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은 파가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파라는 값을 암호화하려면 원래의 파가 가지고 있는 코드에다가 100을 더했을 때 팸 하는 이런 글자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 부분. 그렇게 이제 전혀 다른 어떤 문자로 바꿔서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해독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이 값에서 원래의 값을 빼주면은 해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코드 작성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메모장에다가 이거를 먼저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메모장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지 버튼 누르고 이 내용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자, 다 입력하셨으면요,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저희가 메모장에서 파일에서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런 창이 뜨도록 한번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장 누르신 다음에 여기는 C 드라이브 안에 쿡 파이썬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normal.txt로 저장을 해주세요. 바탕화면에 바로 찾기 쉽도록 normal.txt. 그리고 여기 인코딩 방식이 아마 기본적으로 UTF-8로 돼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바탕화면에 normal.txt 파일을 메모장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메모장 파일 하나 만든 거예요.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주피터 노트북 실행해서 이 내용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고요.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이 내용 입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께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 소스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주피터 노트북으로 와서 저희가 이 파일, 여기 이제 저희가 소스 파일을 만들었고요. 소스 파일을 입력을 여러분이 이제 저장을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처음엔 언타이틀로 나올 텐데요. 여기를 누르시면 파일명을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파일 IO, 예를 들어서 테스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은 얼마든지 리네임이 됩니다. 이렇게 주시고 여기다 이제 소스 파일 입력을 하신 거죠.
자, 소스 파일의 내용 한번 분석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파일을 불러다가 사용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 파일, 아웃풋 파일 전부 다 초기화했고요. 스트링도 초기화하고 i하고 secure 값을 0으로, 얘는 이제 우리가 암호화할 때 사용할 키 값을 0으로 초기화시켰습니다. 화면상에 자, 암호화냐 복호화냐 선택해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1, 2번 중에 하나 선택하면 CQ, yes, no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값이. 인파일 네임과 아웃파일 네임에다가 입력 파일 이름과 출력 파일 이름을 넣으세요 라고 나오는 거고요. 암호화할 때는 입력 파일명을,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출력 파일은 이 암호화된 결과 파일명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secure 만약에 1이다, 암호화다 라고 하면 CQ 값을, 키 값을 100으로 주고요. 복호하면은 마이너스 100을 줘서 암호할 때는 플러스 100, 그 다음에 복호할 때, 암호로 해석할 때는 마이너스 100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일을 열었어요. 인 파일과 아웃 파일이 받은, 여기서 이제 입력 받은 파일명이 있겠죠. 그 파일을 각각 열어서 하나는 읽을 수 있는 모드, 하나는 쓸 수 있는 모드로 열었죠. 자, 그리고 인코딩 방식은 메모장에서 지정된 UTF-8로 줬고요. 자, while문 무조건 수행해라. 인파일에서 리드라인 한 줄씩 한 줄을 읽어와서 여기에다 인스트링에다가 넣은 거죠. 인스트링이 비어있지 않으면, 나트 인스트링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 빠져나가면 되죠. 더 이상 값이 없으면. 근데 값이 있다 라고 한다면, 자, 빠져나가지 않고 아웃스트링에다가 인스트링의 길이만큼을 반복해서 이제 이 내용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인스트링의 첫 번째 문자를 가지고 와서, 그렇죠. 오디널 그 밸류로 하니까 어때요? 여기에 아스키 코드 값을 구하는 거죠. 구해서 거기에다가 100을, 만약에 secure가 100을 가졌다면 100을 더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100은 마이너스 하는 거죠. 자, 암호화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100을 더하겠죠. 더해서 또 다른 어떤 아스키 코드 값으로 바꾸고, 그에 대한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아웃스트링, 비어 있었던 아웃스트링에다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를 한 줄을 전부 다 하나하나의 문자에다가 다 적용시켰고요. 그리고 그 라인을 파일에다가 write 썼어요. 한 줄을 쓰고. 자, 또 true니까 그 다음 라인 또 읽어다가 또 수행하겠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읽을 데이터가 없을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겠죠. 그러면 브레이크에서 while문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파일을 닫고, 자, 소스 파일명, 그 다음에 출력 파일명 적어준 변환이 완료됐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소스를 작성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입력 파일 만든 게 있었잖아요. 노말.txt 파일을 이 파일이 있는 폴더로 한번 같이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 마우스로 클릭하고 눌러보세요. 자, 누르시고, 누르면 이제 루트 폴더로 가죠. 거기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로 저는 들어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노말이나 스퀘어가 있는데, 얘네들 우선은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기존에 바탕화면에 만들어 놨었던 파일을 여기로 이제 불러와야 되잖아요. 업로드라는 명령을 쓰시면 돼요. 오른쪽 위에 여기 있죠. 업로드 하셔서 이제 여러분 컴퓨터의 폴더에서 바탕화면으로 가시는 거죠. 바탕화면에 노말.txt 있나요? 선택하시고 열기. 그러면 노말.txt 파일이 여기 있을 거예요. 업로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노말.txt 파일이 파일 iotest라는 파일과 같은 폴더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되셨나요? 예. 그리고
파일 IO.txt 열어서 저희가 이제 입력한 소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이제 실행을 해 볼게요. 암호화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하시면 암호화 하겠냐, 암호 해석하겠냐, 암호화 하겠다 라고 하고, 입력 파일은 노말.txt 파일이다. 출력 파일은 뭐를 쓰겠냐, 여기서는 security.txt 파일이다. 네, 이렇게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노말.txt가 security.txt 파일로 이제 변환되어져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거를 컨트롤 엔터 눌러가지고 이번에 2번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암호 해석. 자, 2번 해석을 하겠다. 자, security.txt 파일을 읽어서 자, recovery.txt 파일로 복호화를 시키겠다. 변환 완료 된 거죠. 자, 빅데이터 폴더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에 노말.txt, recovery.txt, security.txt 다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이렇게 노말이 security가 잠깐 보도록 할까요? 우선 노말.txt 한번 눌러볼게요. UTF-8로 저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깨지지 않고 잘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쭉 나왔죠. 자, 그리고 이게 security로 암호화된 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암호화된 값은. 자, 이걸 읽어다가 복호화한 값이 recovery.txt죠. 얘를 누르면 본 상태로 복호화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말 security recovery 이렇게 파일이 서로 변환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예. 저희가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다 보면은 생성된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암호화하거나 복호화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 예시 파일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파일을 다루다 보면은 이진 바이너리 파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바이너리 파일은 글자가 아닌 비트 단위로 우리가 의미가 있는 파일들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이 아닌 나머지 파일들, 뭐 그림 파일이나 음악 파일, 동영상, 뭐 엑셀, 뭐 실행 파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진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구분을 위해서 메모장에서 파일을 열었을 때 이렇게 제대로 글자가 나오면은 텍스트 파일이고요. 오른쪽처럼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면 이건 이진 파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에서 일반 파일과 이진 파일의 차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가 저희가 읽을 때 RB 바이너리 모드를 쓴다 그랬죠. write 쓸 때도 WB write 바이너리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notepad.exe 여기는 notepad.exe 뭐 이제 이런 이 파일들을 서로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진 파일인 경우에만 RB로 WB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입출력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파일과 디렉터리를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모듈이 있어요. 이걸 지원해주는 shell utility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OS 모듈, OS path 각각 파일과 디렉터리, 이제 폴더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import shell utility 한 다음에 여러분이 dir shell util 하면은요,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이 여기에 보여질 겁니다. OS도 마찬가지고요. os.path 관련되어진 함수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shell utility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이나 디렉터리 복사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파일 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shell util 한 다음에 .copy 함수를 쓰시면 돼요. 임포트 시키시고 copy 명령으로 어떤 윈도우즈에 있는 notepad.exe 소스 파일입니다. 얘를 템프에 mynote.exe란 이름으로 복사를 해라 이 말이에요. 기능은 똑같고 위치만 위치하고 이름만 달라진 거죠. 카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름이 나올 겁니다. 반드시 이제 원본 파일이 있어야 되고요. 복사하려는 이제 폴더 템프도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디렉토리까지 통째로 복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shell util copy tree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C 드라이브 안에 쿡 파이썬 안에 gif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를 템프에 gif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gif라고 하는 디렉터리와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한꺼번에 이제 복사가 되는 겁니다. 디렉터리를 생성을 할 때는요, OS를 이용하시면 돼요. OS 모듈을 이용해서 자, os.make 디렉토리 먼저 만들고요. my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이 안에 또 하이 디렉토리를 만들고 싶으면 그 다음에 make 디렉토리 한 다음에 이 디렉토리 안에 하이 디렉토리 이름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디렉터리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shell util에 rm tree라고 있어요. remove tree예요. 폴더명을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remove tree 한 다음에 C 드라이브 안에 mydir 그러면 mydir 안쪽에 있는 걸 전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안에 하위 디렉토리도 같이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디렉토리가 삭제가 되고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work라고 있는데요. work 함수 같은 경우는 목록을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import os 하신 다음에 자, 디렉토리 name, 서브 디렉토리 리스트, 파일 name 자, 이 변수에다가 in os work 해가지고 C 드라이브 안에 윈도우즈 안에 디버그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 파일 네임에다가 파일 네임즈에 있는 이제 파일 네임 받은 것들이 되겠죠. 파일 네임즈에 있는 거를 집어넣고 자, 거기에다가 os pass jo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요. 디렉토리 이름과 그 다음에 뭐예요? 파일 네임을 조인 시켜 가지고 경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버그 안에 들어있는 파일만 있는 거는 파일 이름만, 만약에 디렉토리가 있으면 디렉토리 안에 이제 파일 이름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저희가 파일이나 폴더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os.pass.exist에서 파일이나 폴더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os.pass를 임포트 시키고 패스에 exist 해가지고 뭐 파일명 또는 is 파일 해가지고 파일명 그 다음에 is dir 해서 디렉토리명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이게 이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 파일이냐 얘는 디렉토리냐 라는 걸 묻는 거고 이거는 얘가 존재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존재한다 치면 모두가 true가 되겠죠. 예. 자, 파일을 삭제할 때는 os.remove라고 해서 파일명을 먼저 적으면은 이때 템프 안에 있는 mynote.exe를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삭제하려고 하면 에러 나겠죠. 파일 not found 에러. 그렇죠. 이미 위에서 지웠기 때문에 파일을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올 거고요. 파일 사이즈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os.pass에 getSiz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명까지 주시면 이 파일의 크기가 바이트 단위로 나옵니다. 화면에. 파일 압축 파일을 만들고 싶을 때는요. zip 파일이라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import zip 파일 한 다음에 zip 파일 하셔가지고 자 여기에 내가 어떤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 것이니 u.zip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write 여기다가 이제 쓸 거예요. 어떤 걸 쓸 거냐면 C 드라이브 안에 notepad.exe를 압축을 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컴프레스 타입은 zip 파일 확장자가 zip인 거죠. 그래서 defaulted라고 주셔서 디폴트 값으로 이 zip 파일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zip 파일을 클로즈 시키면 이제 이게 만들어져 있겠죠.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면 화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압축을 풀 때는 이제 반대로 zip 파일 한 다음에 read 모드로 열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u.zip을 extzip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extract all 해서 전부 다 풀어라. C의 템프 안에다가 이 내용 압축 파일을 전부 다 풀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축이 잘 풀리면 아무것도 화면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파일 입출력을 다루다 보면은요, 가끔 이제 예외 상황이 발생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try exception 문을 예외 처리 문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OS에서 remove 이렇게 주면 이 파일이 없는 경우는 어때요? 파일 not found 에러 하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try exception 문을 활용해서 저희가 예외 처리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try os.remove 이 문장을 수행을 해라. 에러가 없으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만약에 exception, 에러가 발생되면 파일이 없네요. 확인 바랍니다. 라고 나오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유저 입장에서 완전 체감이 다르겠죠. 그래서 exception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은 재미있어요. 매일매일 공부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넣은 거예요. 문자열을. 그리고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인덱스 제로. 자, 인덱스가 마이스트링의 인덱스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제 인덱스 0번인 거죠. 0번째로 가서 먼저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의 인덱스를 찾는 거죠. 찾아서 넣고 그 스트링 뭐 포스 리스트 해가지고 위치 값을 append 추가를 하는 거죠. 여기 리스트에다가 인덱스 값 추가하고 그리고 인덱스 플러스 1 다음 위치부터 계속 이제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파이썬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첨자가 0부터 13까지는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인덱스가 있으니까요. 쭉 가는데 그 이후부터는 없을 경우에는 계속 오류가 발생되겠죠. 저희가 이제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6번째 라인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서브스트링 not found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서 try 문을 쓰고 exception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구현한 부분 다음 찾을 위치로 계속 다음으로 가게 하되 자, exception 만약에 exception이 발생되면 브레이크를 만나서 빠져나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 글자 위치 그래서 포지션이 어디에 어떤 인덱스에 파이썬이란 글자가 있는지를 표시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없으니까 계속 여기서 오류가 났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로 빠져나가게 만드니까 오류 없이 나오게 됩니다. exception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exception 문 뒤에다가 아무것도 명시하지 않으면 모든 종류의 오류를 다 처리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try 실행할 문장하고 종류에 따라서 오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exception 오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import 에러, 인덱스 에러, 첨자 벗어났을 때 나오는 거죠. 키 에러, 그 다음에 키보드 인터럽트, 컨트롤 C 누를 때 나오는 에러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류를 다르게 처리하는 구문을 한번 보면요. 넘어 넘2를 인풋으로 해서 숫자 1, 숫자 2 입력해라 라고 한 거예요.
이제 numOn하고 num2 입력을 했겠죠. try numOn은 int 값으로 바꾸고 num2도 int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while 무조건 수행하래요. numOn 나누기 num2로 수행을 하래요. 자, 만약에 value 값에 에러 나오면은 문자열은 숫자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하는 거는 0으로 나눴을 때죠. 나누는 값이 0일 때. 키보드 인터럽트는 컨트롤 C를 눌렀을 때입니다. 자, 이걸 실행을 하면 처음에 숫자 1, 숫자 2 문자열을 하나 넣고 숫자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넘원 넘투기 때문에 얘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인트 값으로 바꾸려고 할 때 여기서 오류 나겠죠. 그래서 value 에러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문자열은 숫자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라고 exception이 실행될 거고요. 두 번째는 숫자 1, 숫자 2가 있는데 얘가 0이에요. 0으로 나누는 경우죠.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exception이 발생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 15 이렇게 주면 이거는 exception 발생은 안 될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 컨트롤 C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컨트롤 C를 눌렀군요 라고 exception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키보드 인터럽트가 발생이 됐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exception을 처리하다 보면 try, exception, else, 뭐 finally 이런 문장들이 또 많이 쓰여요. try 문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exception 문이 실행이 되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else 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행하고 오류가 발생되면 여기로 가고요. 오류가 발생되지 않으면 else 다음에 있는 이 문장을 수행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제 finally 문장은 위에서 오류가 발생되든 뭐 오류가 발생하지 않든 간에 무조건 그냥 이 부분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께서 에러에 대한 처리, 오류 처리에 대한 것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숫자 1, 숫자 2 넣었을 때 제대로 나온 거고요. 이 부분은 무조건 나옵니다. 파이널리 부분 나오는 거고요. 숫자 1, 숫자 2 모름 했으면 오류가 발생됐죠. 그리고 이 부분은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제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num2가 문자열을 int로 바꾸려고 하니까 여기서 오류가 발생이 된 거죠.